자, 이간 모의고사 4회차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1번에서 4번 작품들을 보면, 먼저 이제 4번 문제부터 봐야 될 것 같죠? 자, 토끼 이야기는 일제 말기 전시 총동원 체제하의 삶을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수품 우선이고 민중들은 이제 생산 활동에 매진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토끼 사업을 하도록 명령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토끼라는 상징적 방식을 통해서 당시 정세의 폭력과 억압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주인공 현이 내레이터로 등장을 해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아내의 강인한 생활 능력을 이제 토끼를 매개로 해서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한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문사 10년의 냉수 맛을 알게 된 것밖에 는 게 무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직 기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실직한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렀는데 물 달라고 해요. 근데 물을 떠가지고 오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 순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숨을 가빠 하는데 보니까 네 번째 임신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어떤 돈을 벌 능력도 없는데 아이까지 많이 낳았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며칠째 왜 술 마시고 있냐? 술 먹어서 잊어버릴 정도라면 그냥 비분한 채 술 먹지 마라. 메스껍다. 술 먹는다고 형편이 나아지겠냐? 저 자식도 많은데 정신 바짝 차려라. 듣기 싫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죠. 그리고 이튿날에도 술이 많이 마셔서 곤주가 되었다라고 하죠. 왜 이제 실직을 했나 봤더니 신문사가 폐간을 했습니다. 폐간을 했고 퇴직금으로 토끼 사육을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제 토끼를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토끼 도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내가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다는 것은 생명이고 도살을 한다는 것은 죽음인데 생명과 죽음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비되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듯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계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군수 물자의 토끼 사육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내몰리게 되는 현상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현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심리를 굉장히 감각적이고 연속적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 생기지 못한다. 현재 시제죠. 현으로는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동맥을 자르거나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거나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이 태아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해도 죄를 뻗을 것만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여린 데다 임신한 아내와 태아 생각 등으로 내적 갈등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남아야 되는 건데 먹이값밖에는 나올 게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김장하고 나 났더니 뭐 이렇게 10원짜리 하나밖에 안 남았다. 토끼 사업이 실패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 잘못된 현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단편 하나 써달라고 잡지사에서 이야기도 왔고 마음 편히 구상해 보기는 글렀는데 이놈의 토끼 이야기나 써버리라 하고 망설이는 때였어요. 근데 아내가 두 손이 피투성이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을 떠달라고 해요. 아까는 이제 이게 이제 대비되는 거죠. 아까는 물을 마시려고 물 떠다 준 거고 이거는 손을 씻으려고 물 떠다 달라는 거죠. 토끼 가지고 두 마리나 벗겨놨어요. 당신들은 누가 이런 짓 하라고 했냐? 그래서 뭐야 임신 중에 아내가 이렇게 살생한 거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안 하면 어떡하냐? 네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안 하면 돈은 어떻게 버냐? 이런 거죠. 뭐 아내가 이제 원래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냐?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놓고 썰던 아내의 그전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심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콧날이 찌르르 하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이 이젠 네가 해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 마루에 구름이 허옇게 떴다는 거는 머리가 하얗게 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1번은 답이 4번입니다. 그죠? 토끼가 팔리더라도 별 이익이 남지 않게 되리라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시대 변화는 있습니다. 근데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가치관은 갈등하고 있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이렇게 술 먹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선지가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들은 다 맞는데, 4번에 보면 억압적 현실의 정면을 맞서려고 한다. 그런 기계를 현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부터 8번 고전 시가인데, 이 하나는 허전의 고군가, 하나는 이덕일의 우국가인데, 요 이제 우국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2022년 EBS 수능특강에 출제됐던 작품인데, 어, 다부터 뭐 읽어보면, 임자는 직후에 지어진 작품이고 임금과 신하를 각각 주인과 머슴에 빗대서 머슴들에게 건넌 주인의 말을 통해서 전쟁 피해와 관료들의 무사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을 드러냈고 나는 광해군 때 지어진 작품인데 당장의 혼란에 대해서 근심을 토로하면서 임금이 해야 될 일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한 어버이 태조 이성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나라를 세우려고 할때 인심, 어진 마음을 많이 써서 사람이 절로 모여서 그래서 큰 집을 지어내고 전답, 농가 밭을 갈아서 일으키니 울볕이 묻는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8일 동안 갈 만한 넓은 땅이다. 그래서 조선 팔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태조께서 이렇게 나라를 일구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손에게 물려줘서 대대로 내려가도 좋고 논밭도 좋고 고공들도 근검하더라. 머슴들도 근검하더라. 근데 요 사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상이 전환되죠. A부터 요 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더라. 밥사발이 크냐 작으냐 그 동옷이 좋고 구주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더라. 그래서 마음을 다투더라. 그래서 우두머리를 치게 하는 듯 시샘하는 듯 이제 무슨 일에 감겨들어서 이렇게 탐욕을 일삼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절조차 사나워 흉년조차 들어서 이 내 살림살이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제 화강도 불도적이 들었더라. 그래서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크나큰 1년 살림 어찌해서 이룰 것인가 아, 걱정이 많은데 김가희가 고공들아 머슴들아 너희가 젊었어도 이렇게 젊었다 하여서 샘물 차이 나이 드냐. 그러니까 이제 나태한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한솥에 밥 먹으면서 매양 다툴 소냐.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일에 좀 신경을 써라. 그래서 한 집이 넉넉하면 부자가 되면 옷밥을 분별하랴 인색하게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시조는 이제 광해군한테 바치는 시조. 자, 도적이 온다니 외적이죠. 그래서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 다음 임금이 이제 광해군이죠. 그래서 외적이 온다 한들 네 마을이 누가 맡겠느냐 아니와 도와 알리로다 320주 그 조선의 말인데 누구누구 힘싸고 그래서 힘써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애고애고 한들 단식을 한들 인심을 어이하리 어떻게 하겠느냐. 자 통콕관선을 상심 악풍수 이거는 임진왜란 때 의주로 도망을 갔다 몽진했던 선조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지은 시조입니다. 그래서 선왕 선조가 쓰실 적에 누가 고운개고 고학겠느냐 달 밝고 바람 불 적이면 눈에 삼삼하이라 눈앞에 생생하더라. 그래서 나라 짓밟히고 국경의 끝에 필연한 이제 임금의 피 맺힌 절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 지어서 공부 대답, 쌀 지어서 요역 대답. 그래서 이제 배와 쌀 모두 관리들의 세금으로 가는 건데 이제 관리들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옷 벗은 적자들이 배고파서 서러하니 그래서 백성들이 길쌈하고 농사를 지어도 배고파서 서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원컨대 이 뜻을 아르샤 선을 고르셔서 그래서 선정을 베푸시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각종 세금과 부역의 시대를 내서 헐벗고 배고파하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는 싸움. 그래서 관리들이 당장 붕당 정치를 얘기합니다. 나라 위한 싸움인가 서리법이죠. 옷밥에 묻혀 있어서 할 일 없이 싸우는가. 그래서 옷과 밥에 걱정이 없다. 옷과 밥에 묻혀 있다는 거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은 그렇게 해서 당쟁 싸움을 이렇게 벌이고 있느냐.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다시 의아리. 그래서 서리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다 하고 저는 왜다 하다. 이 편은 저 편이 그러다 하고 저 편은 이 편이 그러다 하다. 붕당 정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는 북인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싸우는 서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유한 거겠죠.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싸움뿐이다. 당정을 일삼는 관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이 와중에 고립무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립된 거 당장의 폐해죠. 그래서 님이신가 하느라 안타까움. 이 님은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라다 오르면 저라다 그러랴. 그래서 이 편의 말이 다 옳고 저 편의 말이 또 다 그러겠느냐. 두 편이 같아야 이 싸움이 아니할 텐데 성군이 준칙이 되면 그래서 이 당쟁이 멈추려면 인군이 준칙 즉 그 기준이 되면 절로 말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물론 해석을 반대로 하면 이제 어렵겠죠. 자, 크나 작으나 좁고 구조나 대상의 속성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밥그릇이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5번인데 한 어버이 그 태조 이성계를 언급한 거는 과거 현재를 대비하고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선왕을 언급한 거는 이제 선조 임금이 겪었던 어떤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깨우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기억은 맞는데 이제 시옷에서 나라 기반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절로 말까 하노라는 탄식을 한다기보다는 임금이 중심을 잡으면 당장이 그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4번은 이제 정치 지문인데 이제 소선거구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계산하는 문제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자, 현대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직접 선출합니다. 그래서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죠. 그래서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라고 이렇게 지역구에서 한두 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선자 이외에 투표한 국민들의 의사는 무효화되죠. 그러니까 2등, 3등, 4등에 투표한 국민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투표했던 표들은 1도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승자 독식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이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몇 차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2001년 이전에는 이제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방식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 배분 비율이 괴리되는 비례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제 국회는 입법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명단인 정당 명부들의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위원을 선출을 직접 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나와서 투표에 그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 한 표, 정당에 대한 투표 한 표 이렇게 동시에 하는 1인 2표제가 정착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1인 2표제에 따라 당시 선거제도는 각 의석수 배분인 과정이 상호 연동되지 않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를 했는데 이는 이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독일식을 본따서 만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단락을 이제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00석 가운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만 7석이 할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3% 미만을 얻은 정당은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게는 지역구 의석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는 이 비례대표 의석의 부족 부분의 50%까지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20%의 정당 득표율을 획득했다고 하면, 이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이죠. 예, 독일식이라고 하면 그 정당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합해서 300석의 20%의 60석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준연동형에서는 60석에서 20석을 제외한 40석의 50%인 20석을 배분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연동형이면 지역구 의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20%를 이제 정당 투표율을 확보했으니까 300석의 20%인 60석을 배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준연동형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20석을 했죠.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연동형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로 우리가 이제 그 6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제외한 40석이고, 그 40석에서 50%, 여기 보면 50%까지 보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준연동형이면 이제 300석에 20%에 60석을 배분받는데, 거기에 이제 20석을 제외하고 50% 20석을 배분받게 된다. 그래서 이 연동 배분 의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남은 또 비례대표 의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모든 정당이 추가적으로 배분하는데 이를 자녀 배분 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석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의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녀 배분 의석,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걸쳐서 이제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례성을 상당히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은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독일식이 온전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고.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 이전엔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역구 어, 의석은 자기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완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을 보면, 그래서 기업간 이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은 2번으로 보면 되겠죠. 2번에서. 그래서 니은에서는 정당 투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정당이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비율 미만의 정당 투표율을 얻은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을 못 얻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12번은 비례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은 3번이죠. 그래서 후보에게 표출된 유권자 의사를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간주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2001년 이전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로 인한 정당 투표율 그 의석 배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13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정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낮아서 많이 틀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 자, A국이 200석 중에서 지역구에 140석, 비례대표 60석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2번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갑이 있는데 갑은 정당 득표율로 50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이 전체 200석 중에서 50%를 가져가니까 이제 100석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100석을 가져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50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이 추가로 50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반을 가져가야 되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래서 25석만 배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50석, 그리고 아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이 추가로 얻게 된 50석의 50%만 가져가지고 반만 가져가는, 이래서 비례로 가져가는 게 25석. 그리고 이제 자녀 배분 의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 배분 의석이 비례대표 이 60석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50%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30석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30석의 50%에 해당이 되는 15석, 1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합해보면 90석이 되죠. 그래서 이 온전한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100석을 가져갔을 텐데, 이렇게 이제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 90석이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에 비해서 10석이 모자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한 기준 비율은 3%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을은 이제 지역구의 당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배분 의석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연동을 얻지 못했지만 그 연동을 얻지 못했지만 그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구 당선을 통해서 모두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다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자녀 의석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동 배분 의석을 얻지 못했다, 을이. 그렇죠. 맞죠. 맞는데 이 을 같은 경우는 자녀 의석을 12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0%라서. 그래서 이제 30석에 이제 30석에 40%죠. 0.4. 그래서 이제 12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병은 3석밖에 안 되죠. 그래서 3보다 적은 값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네요. 자, 그리고 14번은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답은 2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춘향전과 이제 김명곤 감독이 각색을 한 춘향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한번 보면 이제 둘 사이의 어떤 그 소설과 이제 시나리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면서 좀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춘향이 마루에 올라 절을 하고 앉은 후에 도령 이몽룡이겠죠. 나이가 몇이냐, 이름이 뭐냐. 그래서 28, 16이다. 그래서 16, 44, 16 동갑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꼬시고 있죠. 차인물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이제 춘향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너를 부른 것은 이러이러해서 세간의 인물이 아니도다. 정신이 황홀하다. 프로포즈다. 하고 있죠.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근데 이제 A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나는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봉행치 못할 것이다, 이랬더니 자만 말고 허락해라. 상남자다. 그죠? 그래서 혼인을 해도 내가 만약에 첫 신세 되고 형 초래지는데 나는 그렇게 개밥에 도토리 되기는 싫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사각가마에 매실지라도 너는 쌍가마에 데려간다. 그러니까 너를 우선시할 거다. 사랑에 빠지면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만개를 써주라. 불만개가 뭐냐? 이제 잊지 않겠다. 각서를 써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각서를 씁니다. 이 지금으로 치면 인스타에 박제해서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소녀 속절없이 좋더니 계속 염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시나리오인데 이 영화 상영을 위한 것이죠.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제 변사또가 등장을 합니다. 어여쁘다 이러면서 너 같은 일색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려워 말고 독서 공부하지 말고 나하고 함께 밤을 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몽룡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가 급제하게 되면 천리땅의 장난이지 네 생각할 리가 있냐. 수청을 들도록 해라. 설득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새로운 사실, 그 나는 이제
기생이 자식이긴 한데 기생의 기생명부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고 여염집 여자로 자랐다. 그래서 이 기한에 창명을 안 했다고 네 맘대로 기생구실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요망할 말 하지 마라. 그래서 기생의 자식이 수재니 네가 아니 여자라고 그래서 비꼬고 있죠. 그래서 충신은 불사이고니 열녀는 불경 이부절이다. 글을 배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충신은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고사를 활용하면서 사토에게 두 병의 지아비를 섬길 수 없음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끌어내라 하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이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룡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봉고파직 너를 이제 파면시키겠다. 그래서 미색을 탐하는 건 영웅 일사 일반이오만 그래서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정한 거절한 걸 그리 괘씸히 다루었냐. 그래서 이 신분을 쫓아서 기생이 되고 종놈이는 종모법인데 이거는 이제 나를 이날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국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법이 그런 걸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폭업에 대한 사람이고자 하는 의지였다 생각하지 않느냐. 이 어이없는 대답에 일침을 놓습니다. 15번을 보면 이 불만기는 춘향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16번은 리을만 볼게요. 사또도 국군이 불행하여 외적이 집정하면 무릎 꿇고 두 임금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외적에 침입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너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일은 당위적인 것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17에서 4번으로 볼 수 있고, 자, 17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나의 신분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책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우려하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변명하고 있죠. 변사토가. 그래서 자신의 질책을 뭐 회피하려는 의도, 뭐 변명하려는 의도, 뭐 이런 것도 맞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A는 좀 틀린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8번은 이제 요 답은 2번인데, 춘향이가 누명을 쓰게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정절을 의심하는 이라기보다는 이 정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변변치 않게 여기고 있죠. 기생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은 이제 요 춘향전에 대한 이제 각색이 된 시나리오하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면 변사또가 등장하는 9번부는 정절 요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단간으로의 폭정을 고발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내용이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흥미를 고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춘향전은 이 이본을 다른 버전으로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본이 한 300편 넘게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폭정을 행한 단간오리 응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 요 폭정을 행했다기보다는 이제 요 강제 수청에 대한 걸로 이제 인증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춘향을 여염집 여자로 여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염집 여자는 이제 평범한 집이다 이런 뜻인데 여염집 여자로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수청을 들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0번부터 25번은 이제 제1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와 나가 이제 각각 다르게 제1혼을 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제 이론은 이제 초창기 유교의 천인 가문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홍수, 재 이런 것들을 징계나 경고를 한다는 사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주가 중재를 한다고 봄으로써 군주가 통치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있겠지만 조선시대는 유교가 이제 통치 이념이어서 이런 사회적 환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허례허식으로 이제 어 이렇게 인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학자였던 이익이 이걸 제 이론을 해서 그 역할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의 어떤 그 제 이론의 문제는 이제 군주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제 이론이니까 이거를 이제 재해석했다, 뭐 재창조했다라고 하면 인제 좀 '신료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데, 모사모흥설에서 유래한다라고 합니다. 모사모흥설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어떤 그 한 사건이 이제 우박이 내리면 반드시 그에 대응해서 반역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1:1 대응을 이제 항상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 이론에서는. 근데 인제 항상 우리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인제 불신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론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모든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수는 곧 천명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재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예고한 사회적 환난을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조명론을 통해서 어떤 그 제 이론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군주에게만 귀속을 시켰기 때문에 신료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지역에서 관찰이 가능한 하늘의 제의와 지진처럼 좁은 지역에서 관찰되는 땅의 제의를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런 땅의 기운인 음기, 그 기존의 천둥이나 번개 같은 것들은 땅의 아 하늘의 제의로 분류됐는데, 이걸 인제 땅의 제의로 분류한 이유가 음기가 천수에 관여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볼 때는 기존 분야설이 어 하늘이 각 분야를 중국 지역에만 대응시킨 것과 달리 이익은 하늘 각 분야에 대응시키면서도 이제 특정 지역을 하늘 전체에 대응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신료들을 그 책임에 함께 하게 했다. 그러면서 제 이론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의 어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이제 성리학을 정치와 도덕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시대 제1호는 조정의 신료들과 제선비들이 왕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상향식 정치 소통의 창구로 기능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의가 제의가 발생했을 때 왕이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료들과 선비들이 올린 상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유교의 원칙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이 왕에게 제의의 책임을 묻는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데, 이 제의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게 왕의 권위를 돋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꽤 그 인성이 괜찮을 때는 이제 처벌을 안 하고 이렇게 구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자, 인조라는 인물이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성격이, 인성이 훌륭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성 시비나 제의를 구실로 상대적 전파를 음해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의한 상소를 해 버리면 처벌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왕이 해 버리니까 침묵하는 풍습이 생길 밖에 없겠죠. 영조 때도 더했는데, 영조 때도 이제 당파 싸움이 사실 치열했죠. 치열했기 때문에 이제 단평책이라는 것을 실시한 건데, 당파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상소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언급된 인물, 언급한 인물 둘 다 처벌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인성이 좀 착해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신료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선 의견이나 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정치적 의미가 쇠퇴하게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 번의 설명 같은 경우는 1 번이 답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인제 이익이 제 이론을 해석함으로써 인제 새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1번 같은 경우는 2 번이 답이겠죠. 천인가목론 이거는 이제 하늘 진료가 다름에도가 아니고 하늘과 인간을 비롯한 만물은 공통의 진료인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를 매개로 서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 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22 번은 자 이기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놓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다 줄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위대한 군주는 하늘과 인간을 존재하는 존재로서 기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여 책임을 군주에게 지우면서도 자신 논의 결정론을 위험을 경계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제 이익은 이제 신료하고 같이 이제 나눠서 책임을 가져가려고 했던 반면에 주의 같은 경우는 군주에게 이렇게 어 책임을 쪼끔 넘겼죠. 그러니까 답은 2 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기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겠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았겠죠. 하늘 그러니까 뭐 왕 이런 식의 어떤 결정론적인 관점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3 번은 이제 4 번이겠죠. 정조 때 널리 의견을 경청해 동아의 태도를 활성화되지 않았죠. 신료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일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4 번이 쪼끔 까다로울 수 있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답은 4 번인데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 나타나면 그에 대응하여서 외적의 침입이 뒤따른다. 이렇게 보는 게 모사모응설이죠. 특정 제2 발생이 인간사의 사건과 반드시 대응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그래서 그 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환난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익이 이제 모사모응설이 제 이론의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튼 뭐 4 번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답이라고 보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땅의 음기가 성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래서 신료와 사대부를 근신하고도 명해라." 이거는 이익의 입장이다. 그죠? 읽어 보니까. 그래서 그 "신료와 사대부들이 노력에 의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제의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언뜻 보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는 없죠.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는 없고 '사회적 환난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백혼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제 이에 따른 사회적 환난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2 번은 이제 "중증적 분야사를 수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늘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인데 이건 좀 틀렸고 3 번도 방패막에 적용을 처벌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다 처벌했죠, 영조는. 25 번은 문제가 살짝 쪼끔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5 번이 답이고 25 번의 미음은 응한다. 이것은 이제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춰서 대답하거나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5 번이다. 근데 따른다라고 사전도 좀 쌤이 찾아봤는데 따른다라고 해도 뜻이 통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좋지 않은 문제로 보겠습니다. 쪼끔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수능이 나왔다라고 하면 쪼끔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비문학 한번 봅시다. 기술 질문인데 QR코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게 가장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PC가 아 이런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고유화되어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QR 코드를 가지고 고객 인증 시스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보안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QR 코드를 통한 고객 정보 유출 위험이 차단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이제 아 QR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아이디 비밀번호하고 인증 서버 전달하고 애플리케이션 전송하고 이런 문자열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인제 그 기술 질문들 뭐 1:1 대응 이런 것들 항상 보면은 해시 태그, 해시 함수, 해시 값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보에만 대응하는 문자열이 인제 해시 값이다. 그죠? 그래서 해시 값을 XA라고 하고 그래서 그 보안 어플리케이션과 인증 서버는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인제 제3자를 하더라도 동일한 XA를 생성할 수 없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보안의 안전성을 더한다는 뜻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로그인을 할 때 비정상적 로그인을 간주하는 것이 T1과 T2 사이에 이 시간이 클 경우에는 비정상적 로그인으로 사용해서 로그인을 못하도록 이렇게 간주한다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이 이제 핵심 지문이죠.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논스인데 임의의 숫자열입니다. 임의의 숫자열. 그래서 매 인증 과정마다 달리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출에 따른 위험이 적다라고 하죠. 우리 보면 뭐 보안 문자 4 자리, 6 자리 이런 것들 오는 것들이 논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논스를 XB라고 할 때 인증 서버는 XA를 특정 규칙에 따라서 이진수 숫자로 전환을 하고 XB에 대해서 XOR 연산을 수행해서 검증값을 얻는다. 자, 이거 나올 때 이제 머릿속에서 막 쥐가 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XOR 연산은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이게 조건입니다. 두 숫자를 입력하면 서로 대응되는 자리 숫자들을 비교해서 두 값이 같을 때는 0, 다를 때는 1을 출력하는데 예를 들어 주죠. XA가 100, XB가 010이면 자 10이 다르죠. 그러니까 1이 출력이 되고 01이 다르죠. 그럼 또 1이 출력되고 00은 같죠. 그럼 같은 건 0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1102 값이 나온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문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된다 항상.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다음 단락 넘어가면 반드시 독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검증값을 얻은 인증 서버는 검증값 정보를 담은 QR코드 생성해서 PC 화면에 전송하고 고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판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를 판독을 한다. 그래서 보안 애플리케이션 QR코드 판독에서 얻은 검증값과 스마트폰에 저장해 있는 XA를 숫자로 전환한 값에 대해서 XOR 연산을 역으로 시행해서 XB를 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판독을 통해서 인증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번 한번 볼게요. 26번은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 알겠죠. 답이 5번인데 연가입을 할 때가 아니고 고객에 대한 인증 절차가 시작될 때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어떤 그 로그인을 하거나 뭐 공인인증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절차들을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인증 절차 시작될 때 시작을 하는 거니까 회원가입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27번은 이제 기억이 해시함수 니은이 XOR 연산인데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XOR 연산은 출력한 정보로부터 해당 연산에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번은 이제 해시함수는 특정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에 대응하는 해시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은 아니고 요 두 개 입력값에서 하나의 입력값을 출력한다. 이거는 이제 XOR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엑소월 연산 인증 서버에 있어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틀렸고. 자, 28번은 답이 4번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QR코드를 이용하는 고객 인증 시스템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엑소월 연산을 역으로 시행하여서 구하는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4번을 답으로 보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요 길게 한 것들 토대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9번은 답이 4번인데 정상적인 엑셀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인증 서버가 생성한 XB를 동일한 XB를 생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1번은 QR코드 판독을 해서 검증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XB를 구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서 XA 값을 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QR코드 생성은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통해서 인증 서버에 XA와 동일한 XB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QR코드를 생성한다. 이거는 좀 틀린 표현으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30번은 답이 3번인데, 논스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쉽게 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엑셀을 추가로 빼돌린다. 다음 인증 과정에 생성된 논스를 알아낼 수 없다. 논스는 인증 과정마다 무작위로 생성되어서 해당 기계에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봐야겠죠. 다른 것들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1번 선택 보면 역으로 실행해도 고객 비밀번호는 알아낼 수가 없죠. 이걸 XOR 연산을 하는 것은 QR코드하고 XB를 이렇게 해서 XA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선후 관계만 잘 파악을 하면,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2번 같은 경우는 XA를 알아내려면 XB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죠? 요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현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용의 발열이고, 문태준의 가정인데, 32번에 보면, 이 둘 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들 살펴보면, 발열은 원인도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다 어린 자식을 별다른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떠난 시인의 안타까운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라는 걸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자미도 이제 자신의 큰어머니가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자미는 양눈이 몸의 오른쪽에 몰려 있다. 그래서 왼쪽 눈이 오른쪽 눈에 쏠리면서 바다의 바닥면에 배를 붙이고서 생활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천막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나가는 밤 소리 없이. 자, 어순이 도치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시에서는 조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가물음 땅에 심어든 더운 기미, 그래서 아이의 고열을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에 설이 나니 훈훈이, 그래서 이것도 어순이 도치죠. 아, 이 애몸이 또 달아오르는구나.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도 읽었듯이 아이의 고통에 이 화자가 굉장히 안타까운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가쁜 숨결을 내시노니 박나미처럼, 그래서 발을로 고통스러운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제 자식이 아프면 굉장히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해요.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린다, 나는 중얼거린다. 그래서 동일한 식구 반복을 통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죠. 자,
바꾸는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 같이 그래서 뭐 하느님 부처님 다 찾는다 이런 얘기죠. 아 이 애가 애자직에 못 찾는구나. 그래서 이 아프니까 칭얼거리고 막 보채죠. 그래서 영탄적인 문장을 통해서 아비로스의 안타까움을 그리고 절망적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그래서 아이의 고통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득한 하늘별의 별들이 찬벌 날듯 하여라. 그래. 그러면서 영탄적 종교로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 씨를 한번 봅시다. 나이 씨, 요 작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도 자주 출제됐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 김천 어려운 6인실 302호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암투병이라는 상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납작가 떨인 가자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를 눕는다. 하자를 은유한 말이죠. 그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걸 느끼겠다.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는다. 그래서 화자는 큰 어머니인데 죽어가는 큰 어머니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으로 옮아붙은 야인 그녀가 운다. 그래서 병으로 야여인 눈매를 형상화하고 있죠. 그녀는 죽음만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되새긴다. 이런 뜻이죠. 좌우로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눈물과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솔길은 소박하고 외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고, 가늘은 국수는 이제 가난한 삶을 뜻합니다. 뒤에 읽어보면 흑당조차 없던 그녀 누대의 가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이 그녀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의 숨소리가 느른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다. 그래서 임종이 점점 가까워지는 숨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죽음 바깥의 세상. 그래서 죽음의 세상이면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죽음 바깥이라고 하면 생존의 세계죠. 이제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좌우를 흔들며, 그래서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미처럼 좌우로 흔든다는 거는 과자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는 것은 큰어머니의 고통을 완전히 자기화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물은 어떤 그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래서 큰어머니 거친 숨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번은 이제 1번이 답입니다.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2번은 답이 3번이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반성은 아닙니다. 그냥 그 안타까웠던 그 당시의 어떤 심경을 묘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33번은 답이 1번이겠죠.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박람인데 아이의 모습을 비유한 거고 흑담조차 없었다. 이런 거는 뭐 허물 없이 어울렸다 이런 게 아니고 가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들은 이렇게 보기 한번 한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4번은 답이 2번입니다. 대상과 교감하지 못한 채라고 하는 것은 시를 잘못 감상한 거죠. 그녀와 동일한 눈높이에서 교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는 이야기도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